네, 매주 금요일에는 현직 판사와 함께 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의 발달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소설은 99.5% 실화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연재됐던 한 소설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블로그를 방문해 이 소설을 읽은 독자는 주인공이 누구냐며 질문을 올렸고 이 소설을 연재한 블로거는 1:1 비밀 대화방으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요. 이로 인해 고통을 겪은 소설 속 주인공 A씨는 블로거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과연 1:1 비밀 대화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이 아닌 1:1 비밀 대화를 통해서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경우에 그럼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오늘은 정상철 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명예훼손이 어떤 죄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몇 가지 요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떤 건가요? 예,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는 목적이 인정이 돼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공공연하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한다. 보통 공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인정돼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한 여성 연예인하고 재벌의 관계에 관해서 악성 소문을 다룬 인터넷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를 본 네티즌이 그 기사 밑에 재벌과의 관계는 그러면 지금은 끝났나 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이 문제가 되어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이 피고인은 소문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관계가 끝났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의 댓글을 달았을 뿐이다. 자신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났나라는 댓글을 기사 모금과 함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간접적이고 또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상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고인은 어차피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소문을 이야기한 정도에 불과하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아니면은 그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소문이 어느 정도 퍼진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문이 진실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인 사실, 그리고 비방할 목적, 의도, 그다음에 공연성이라는 게 인정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번 사건처럼 이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1:1, 그러니까 나하고 또 어떤 특정한 누군가 이 비밀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 유포해도 그래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상에서 1:1 비공개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그런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게 문제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인터넷 블로그에 소설을 연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블로그에다가 이 소설은 99.5%가 실화이다. 만약에 등장인물의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비밀글이나 쪽지나 메일을 보내주기 바란다. 원한다면 사진으로 보내줄 수 있다. 이런 글을 게시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블로그 방문자가 그 글을 보고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피고인은 1:1 비밀글로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실에 대화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1:1 비공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반면에 대법원은 비록 1:1로 비공개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만 그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 들은 사람이 그 사실을 불특정인이나 아니면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유죄로 판결한. 네, 그러니까 공연성의 개념이 좀 생소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는 공연성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이 범위, 공연성의 범위를 좀 더 크게 해석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요즘 보면 이 SNS를 통해서 그런 출처를 알 수 없는 뭐 그런 허위 사실들, 사실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떠돌고 또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지인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전달을 하기도 하는데요. 악의가 없이 그냥 정말 무심코 한 그런 전달도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찌라시라고들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떤 유명인에 관해서 진위 확인이 안 된 악성 소문을 다룬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받으신 분들이 휴대전화 메신저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른 지인이나 친구에게 아무 생각 없이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문에 불과하더라도 진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인 것처럼 전달을 하게 되면 그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NS에서 흔히 보내는 뭐 증권과 정보지 이런 것들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주의하시는 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정상철 판사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마녀 사냥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남에 관한 소식을 뭐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포하거나 전달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